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주식,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 물린 종목 다 적어보자. 요거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저번에 어디까지 방송했더라? 하나오션까지 어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디어유. 일단 디어유를 필두로 이렇게 이 대한전선 후송 성호전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제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어유 한번 볼게요. 디어유 같은 종목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실 이 좀 시장 관심에서 벗어난 패턴들이 있어요. 약간 이 디어유 같은 종목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떠한 상승이 없이 이 기존의 잠시만요. 뭐지? 상승이 없이 이렇게 계속 하락한 패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패턴들이 사실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기관계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거나 외국인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소화한다거나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 좋은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탈출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분할 매도를 하거나 리밸런싱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그냥 가망성으로 본다면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물리어 계신 분이 그 평균적으로 뭐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 5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쯤에서 매수해서 아마 흘러 내려온 것 같은데 내가 이 4만 원 이상에서 좀 평단가가 있으신 분들은 4만 원 아래로 좀 낮춰 놓으면 그래도 확률상 손실 안 보고 탈출할 확률이 좀 가망성은 있다. 요 정도 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일진 하이솔루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진짜 기관계가 거의 없고 외국인 의존도가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보면은 그쵸? 거래량 자체도 일단 없을 뿐더러 이게 좀 아쉬워. 거래량이 진짜 너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뭐 이런 종목들을 보편적 이슈가 크게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할 확률이 많이 없다. 그래서 얘도 리밸런싱을 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사실 지금 이런 종목은 제가 피드백 드리기가 애매해. 어디까지 좀 올라가겠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거래량 자체도 없고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승할 확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뭐라고 피드백 드리기가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흠이라고 하죠. 우리가 HMM. 그러니까 얘도 좀 아쉬워요. 이런 종목은 이제 기관계가 빵빵하게 잘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한번 볼게요. 봐봐요. 기관계가 빵빵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슈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 그러니까 이 HMM이 선박 관련주예요. 선박 이게 해운 관련주인데 사실상 지금 무역 선박이 코로나 이후로 조금 많이 도태되면서 하락 흐름세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야 이제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패턴은 요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이제 18,000원도 지지선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18,000원 아래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이렇게 시세를 다시 조정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상승한 후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래서 18,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2만 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행보를 한다면 조금 비중을 늘려서 제가 봤을 때는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22,000원 정도 찍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의 평단가를 좀 맞춰 놓으시면 그래도 탈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 정도까지 피드백 좀 드리겠고요. DIC. DIC 같은 경우에도 얘도 세력이 있어요. 이런 차트는 보편적으로 세력이 있는데 주된 거는 그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터졌다가 좀 많이 거래량이 사라졌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만 잘 찍으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얘도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DIC 같은 경우에도 기관계 물량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좀 높아요. 일단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때 빼고는 200만 주 터졌던 이때 빼고는 거래량이 그닥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은 눌림목을 어느 정도 찍고 쌍바닥이 나와줘야지만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쌍바닥은 우선적으로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딱 지금 여기에요. 4,500원짜리.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눌림목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찍고 내려와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권이 깨지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념해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5,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분의 2 토막이 났는데 얘는 그래도 좀 특이해요. 여기 박스권이 제대로 좀 횡보하는 정배열 횡보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건 뭐지? 얘도 기관계가 거의 없죠. 이런 종목은 거의 기관계가 없어요. 외국인 의존도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좀 위험해요. 여러분들 보실 때 키움증권으로 종목별 매매 동향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기관계가 좀 들어와 있는 걸로 초보분들은 기관계가 좀 수급이 있는 걸로 좀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그나마 이제 상승 하락이 차라리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약간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기 횡보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방송 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거 제가 3개 방송 드리고 오늘은 또 마무리 할게요. 또 어차피 내일 방송 드릴 거니까 에코프로 이게 사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가장 대장주로 또 등극을 한 거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는 그냥 장기적 보유한다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만약에 8, 90만 원대 있으신 분들은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도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크나큰 이슈 없어도 70만 원까지는 다시 재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많이 고점에 있다 하시는 분은 70만 원 아래로 좀 평단가 낮춰놓는 게 좋은데 지금 금액이 무겁잖아요. 두 주만 사도 140만 원이에요. 지금 두 주만 사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을 보고 지금 여기서 정배열 횡보에서 만약 60만 원 좀 때까지 넘어가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물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저점 이탈이 50만 원이죠. 또 50만 원 아래로 깨지면은 애는 리밸런싱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영어로 쳐야죠, 얘는. 그러니까 포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관계 외국인 수급이 뚜렷한데 크게 이슈를 받다가 지금 이슈를 받지 못하니까 하락을 한 거거든요. 얘도 사실상 뭔가 이슈가 없어도 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장기적 보유할 때 한 1년 정도 내가 보유할 마음이 있다 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섹터 흐름 한번 타면 이 정도는 돌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지선이 어디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A 지지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40만 원이에요 딱. 그래서 40만 원 아래로 이탈 하게 되면 애도 리밸런싱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도 일반적으로 그냥 복구가 되지 않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 종목은 그래도 기관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에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돌파하면 6만 5천 원대만 잘 돌파하면 한 7, 8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물량 빼고는 사실 이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 8만 원 매물대 밑으로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6만 5천 원 깨면은 7만 원 한 번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얘도 조금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잘 그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선 이탈하지 않게 잘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신 다음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충분히 탈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 정도로 제가 오늘은 하나 둘셋세 종목, 그리고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제가 방송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우리 고해성사하고 물린 종목 다 적어보자 있죠? 여기다 적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방송을 올라가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확인을 해요. 그래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략간략하게 제가 피드백 드리는 거긴 하나,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